네,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조용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일단 박스권 안쪽에서의 반등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는 꽤 나왔습니다. 1940대에서 지금 2010포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폭이 꽤 나왔는데, 반등 에너지 자체가 좀 약화되는 구간까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1970 이하가 좀 언더슈팅이었더라면 위쪽으로는 이제 2020짜리부터는 또 저항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이제 좀 약화되고 종목별 순환매가 연결되는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종목별로 좀 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거의 상승 하락 종목이 절반 정도씩 되더라고요. 먼저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탄력 좋은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뽑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NH투자증권 나이스 평가 정보도 오랜만에 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SK, 현대건설도 상승 특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렇게 또 상승하는 시세에 따라가도 될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제시를 해주시죠. 네,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 시세도 매수를 하시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단기 움직임으로는 아래쪽에서 역배열 있고 가치주들은 사실상 단기 수익률에 있어서 시장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산발적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쇼커버형 시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싼 밸류를 받고 있고 아주 낮은 밸류를 형성하고 있고, LG그룹 전반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그쪽과 관련한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테슬라의 전장 쪽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대형 패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최근에 패널 자체도 약간 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쪽 투자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 번씩 강하게 튀어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황과 연결했을 때도 하나의 어떤 순환매 양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꾸준히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추세가 아닌 종목들은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느긋한 어떤 보장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쪽의 수혜까지도 함께 엮어주셨네요. 이어서 현재 전 업종 가운데 증권 섹터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요. 오늘장에서 계속 만원권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증권주들은 사실 상반기보다는 거래 대금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 제약 움직임도 다시 나왔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최근에 채권 금리까지도 연동했을 때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올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서 다시 작년도 연말 가격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사실상 증권주의 좀 역사적 밸류 권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가격적인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한 일주일 이상 강했던 상황에서 반등에 있어서 가치주들이 조금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들의 상승 체력이 좀 약화되면서 이런 가치주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업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구간에서는 증권업종 역시도 그냥 기본 박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낮게 사면은 수익이지만 또다시 반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강력하게 중장기 박스를 뚫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권주는 고가 매수하시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권 확인이 좀 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박스권 정도를 노리신다라면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오후장에서 빠르게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주요 이동평균선도 뚫었더라고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핀테크, 미디어 이런 쪽이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군인데
대부분이 올 지금 8월달, 7월달, 9월달 코스로 해서 조정을 한번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미약품 효과로 한번 살려놨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지금 순환매가 들어왔죠. 이런 쪽은 사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완전 소멸된 게 아니죠. 시세가 반영됐느냐 아니냐에 대한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금융 쪽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나 반영돼 있냐는 기술적인 관점이다라고 보면 주가가 15,000원 대비해서 10,000원까지 빠진 상황에서 모멘텀이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적인 성장주 반등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대부분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지금 121선을 회복하고 정고점 돌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121선 지금 11,000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위쪽으로 한 3,000원 정도의 룸은 아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약품 어제 한 차례 좀 급등을 하고 장 마감한 이후에 다시 또 긍정적인 공시 내놨음에도 오늘 약간 좀 밀려납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오늘 하락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삼성 SDI, 코미팜, 한온시스템 정도로 좀 압축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제약바이오는 쉬어가더라고요. 한미약품 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미약품이 이제 700만 달러라고 하면 이제 계약금 기준으로 한 70억 정도 되는 거고 총 규모가 8,500만 달러니까 대략 한 900억 정도 됩니다. 너무 적어 보이죠. 너무 아주 강력하게 몇 수조 원대 계약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신고가를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어제도 의견을 드렸지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분명히 레벨업 구간에서의 유지는 좀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번 10월 말이나 올해 상반기처럼 아주 연속적인 그 추세 상승을 급등세로 기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모멘텀들이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어떤 제약바이오 혹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주가는 비싼데도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세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 전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은 121선 위쪽에 있는 종목들에 국한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 가져가시고 최소한 양봉이 한 3개, 4개 나 있는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기술적 지지라인 5일선이든 21일선이든 지지권역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내동 매매는 이제 좀 자제하시고 이제 현재 위치 정도의 시세가 나 있는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이제 조금은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싸다, 정말 싸다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터치 나옵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싼 건 어차피 시간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놓친 분들 아마 지난번에 제가 17만 원 이하에서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19만 원대까지 반등이 왔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 못 사신 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자리가 나왔었는데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종 자체 수익성은 아직은 부진하고 언제 좋아질지도 좀 기약이 없어서 오로지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탄력적인 시세라든지 혹은 이익 모멘텀 상향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싸게 사야지만 승부가 된다라고 보시고 현재 17만 원 이하라면 배당 수익률 5% 가까이 나오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실 별로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그동안 3,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에 매수하셔가지고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거는 주가만 고점 대비해서 단기 기술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 0.3배에 배당 수익률 5% 나오는 가격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서 설령 더 낮은 가격을 보더라도 안 팔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 투자는 성장형 투자처럼 속도를 추구하거나 상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수익률 관점으로 1년이고 그 이상이고 가시면서 배당 수익 취하고 시세 차익 노리는 관점이니까 부진한 오히려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실적 별 신경 쓰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드간이 보시는 분들께 적합하겠네요.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6거래일 만에 약간은 좀 쉬어갑니다.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따라가도 될지 좀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망설이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주도주 공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전기차 섹터는 최소한 대형주 하나 혹은 뭐 소재 섹터 쪽에 소재 쪽에서의 중소형주 하나는 사고 보자주의입니다. 주도주 매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욕심내면은 못 사기 때문에 일단 사고 밀리면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SDI의 위치도 충분히 매수권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LG화학이는 좀 같이 묶어 보시는 게 낫겠고 주도주는 저는 LG화학이라고 봅니다. 넘버원을 뽑는다면 LG화학이라고 보고 있고 SDI도 어차피 뭐 같은 섹터로 동일하게 묶여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대형주 쪽에서 반드시 일단 편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박스권 의견 꾸준히 주셨는데요. 변화는 없으신가요? 마감 전략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튕겨 올라오는 뭐 반발 반등은 이제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하지만 지금 지수가 반등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도 다시 또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이 조금 순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 쪽으로 단기 전략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형 종목들은 지금 모멘텀이 신규로 붙은 쪽은 전기차라는 관점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조정 시의 매수, 즉 지금 앞으로의 시장을 감안했을 때 올라올 때 팔 주식과 혹은 뭐 단기 순환에서 조금 쉴 때 살 종목을 잘 구분하셔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단기와 중기로 좀 구분을 하시면 계속 말씀드린 11월 달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포트폴리오 계속 보유 종목들에 대한 검증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토마토 투자 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